여러분, 그가 돌아왔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며 바이든 아니죠. 해리스 아닙니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리스가 완전히 발렸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박빙이다 했는데요. 외국 언론들은 대부분 다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끝까지 아니다, 박빙이다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희망 고문입니다. 언론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더 웃긴 게 있는데요. 트럼프가 되고서 시진핑의 반응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이야기했죠. 야,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시진핑이 나야, 나 시진핑.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꺼져. 왜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공약들 정말 무서워요. 간단하게 몇 개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째가 불법 이민자 추방입니다. 이건 뭐 그냥 워밍업이에요. 둘째가 세금 감면이에요. 팁소득 면제해주겠다. 팁에 대한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유명했죠. 사회보장급여제도에 대한 세금 폐지하겠다. 법인세 인하하겠다. 트럼프는 마치 본인이 모든 세금 다 없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간혹 정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또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못 지킬 것 같은 말을 마구 내뱉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잘 안 지키거든요.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죠.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시 세 번째인데요. 관세가 폭탄이에요.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모든 수입품의 10%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중국산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죽으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산 100만원짜리 물건이 미국에 수입이 되면 16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비가 치킨비보다 비싼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의 첫 임기 때 공약 이행률은 고작 23%예요. 오바마가 45%였고요. 바이든이 55%였어요. 부시는 66%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말은 좀 많이 하는데요. 실천력은 부족한 스타일이죠. 본인도 이거 하면 끝난다 싶은 거는 말만 하지 잘 안 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세계 경제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혼자 파티 중이거든요. 근데 이 파티가 좀 이상해요. 세계 시가총액 20개 기업 중에서 18개에서 19개가 다 미국 기업이에요. 몇 개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18개나 19개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미국 기업이 18개일 때도 있고요. 19개일 때도 있어요. 뭐 근데 사실상 다 미국 기업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완전 나 빼놓고 다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잠깐 미국도 속사정을 좀 보면요. 안 좋아요. 제조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덕분에 중산층이 없어졌어요. 미국도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중산층은 몰락해버린 상황이에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트럼프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계층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과거에는 민주당이 젊은 층이랑 노동자층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요즘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공화당이 젊은 층이나 노동자층한테 인기가 많아요. 미국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진짜 우울합니다. 유럽은 어떠냐고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독일이요, 자동차 산업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전기차 때문이죠. BMW나 벤츠는 석유를 사용하는 차량에서만 유명했던 거잖아요. 전기차는요, 테슬라랑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어요. 테슬라는 어머 우리 형님들 아직도 석유차 타세요? 환경에도 안 좋은 거 왜 타요? 우리 전기차는요, 환경에도 좋고 조만간 자율주행도 될 거예요. 이러면서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시장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파업의 나라인 만큼 아직도 파업을 하고 있어요. 마크롱은 제발 좀 일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고요. 국민들은 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프랑스의 농민들은 약 2주 전부터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 교사, 파리 교통조합 노조 얘네들도 지금 파업을 하고 있대요. 그럼 영국은요? 브렉시트 후유증에서 아직도 안 좋아요. 파운드화는요 지금 달러랑 1대1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런던의 금융가는 제발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있죠. 일본은요? 엔화 보실래요?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아베노미스가 남긴 건 빚더미예요.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죠. 이제 중국으로 가보면요. 중국 경제 아주 심각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졌어요. 저장성 거리에 유령 도시가 수두룩하다고 하더라고요. 헝다그룹은 저 파산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시진핑은요 공동 부유하겠다더니 지금 공동 빈곤이 되어가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은요 통계를 안 내고 있어요. 왜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통계도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뭐 실업률 40%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AI가 모든 걸 죄다 바꾸고 있어요. 은행원 AI가 대체 가능하고요. 계좌 개설하시려고요?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변호사도 AI가 대체 가능합니다. 판례 검색은 AI가 1초 만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의사들 일도 AI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요. 운전기사 자율주행 나오고 있죠. 아니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좀 많이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승자는 엔비디아예요. GPU를 팔 때 마진율이 78%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쳤죠 진짜. 덕분에 돈 엄청 벌고 있어요. 구글 검색은 AI가 해주겠습니다. 바드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가끔 헛소리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챗 GPT는 내 동생 이러고 있어요. 오피스에 AI 넣어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거 봤어 사티아? 사티아는 형님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자, 이제 정말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자존심 삼성전자가요 HBM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발렸거든요. 삼성은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러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저희가 먼저 갑니다 이러고 있어요. 파운드리는 TSMC한테 발렸고요. TSMC가 시장 점유율 61%, 삼성이 10%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권 팀이랑 강등권 팀이랑 경쟁하는 수준이에요. 스마트폰은 애플한테 발렸죠. 갤럭시는 저희도 프리미엄인데 이러고 있는데요. 아이폰은 프리미엄은 나 혼자 하겠다 이러고 있죠. 주가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55,000원이에요. 미쳤죠 정말. 3분기 영업이익은 9조 찍었는데요. 시장은 그래서 AI는 어떻게 됐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럼 잠깐 대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TSMC는 무서운 회사예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파운드리 점유율이 61%예요. 치킨으로 따지면 교촌, BBQ, BHC, 굽네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요. 위치가 대만이에요. 중국이 옆에서 침 질질 흘리고 있죠. 시진핑이 대만은 중국 땅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TSMC의 가장 불안한 점이겠죠.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요. AI에 올라타야 돼요. SK 하이닉스처럼요. AI 메모리 우리가 1등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우리도 갈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와서요. 두 번째가 중국과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돼요. 트럼프가 관세 60% 폭탄을 던지겠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던지던 안 던지던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를 강하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도 맞아요. 세 번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돼요. 가장 딱 눈에 보이는 건 인도거든요. 인구가 14억 명이에요. 베트남, 삼성전자가 여기서도 잘해요. 중남미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도 있겠죠. 세계는 AI 시대로 접어드는데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워낙에 강한 미국을 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분명 트럼프는 경제 입장에서 보면 위험인물이에요. 왜냐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식의 가격이나 이런 게 갑자기 반등하거나 내려가거나 막 이래요. 근데 반대로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워낙에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 같은 게 빨리 종결된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바이든 때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분명히 입으로 또 엄청나게 털어댈 거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트럼프 편을 들었어요. 트럼프 승리 연설에서도 보면 일론 머스크 칭찬 엄청나게 했죠. 거기다가 가족 사진 찍을 때 머스크랑 같이 찍었어요. 아마도 앞으로 머스크한테 조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가 많았던 나라거든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 생각엔 크게 변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난번에도 대통령을 했었지만 말만 강하지 행동 자체가 뭐 미친듯이 강하진 않아요. 물론 트럼프 2.0 시대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강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말만 또라이같이 하는 거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경제 쪽은 트럼프가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요. 지금은요.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누가 먼저 빨리 올라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임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개인적인 생각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요. 이 AI 시대에 누가 빨리 적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매우 안 좋아 보이는 경제 상황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